우리나라 전통시장에서 볼 수 있는 5일장은 며칠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터를 말합니까? 1번 5일마다, 2번 15일마다, 3번 10일마다, 4번 3일마다. (5일장은) 5일을 주기로 열리는 시장으로 5는 5을 의미하고 일은 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에 열리는 식으로 매 5일 간격으로 운영됩니다. 흔히 10일장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10일장은 별도로 존재하며 10일을 주기로 열립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 중 많은 곳이 이 5일 주기의 5일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봐도 되는 장 보는 날이라고 불리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1번 매주 토요일, 2번 매주 일요일, 3번 매달 5일과 10일, 4번 매달 1일. 우리나라 전통시장은 예로부터 5일과 10일을 주요 장날로 정해 운영해왔습니다. 이는 5일 주기의 5일장과 10일 주기의 10일장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5일과 10일, 15일과 20일, 25일과 30일 등 5일 배수 날짜에 큰 시장이 서는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장이 크게 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곤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상인을 지칭하는 옛 표현은 1번 나물장수, 2번 쌀장수, 3번 채소꾼, 4번 반찬상인. 나물장수는 채소와 나물, 산나물 등을 판매하는 상인을 전통적으로 일컫는 명칭입니다. 쌀장수는 곡물을 취급하는 상인이므로 구분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상인의 호칭이 명확하게 달랐는데 이는 시장의 질서 유지와 상인 계층의 구분을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현대의 시장 구조에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쌀과 곡물을 파는 상인을 지칭하던 일반적인 표현은 1번 방앗간꾼, 2번 곡물장수, 3번 양곡상, 4번 쌀장수. 쌀장수는 쌀과 보리 같은 곡물을 주로 판매하는 상인을 전통적으로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방앗간꾼은 곡물을 가루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구분됩니다. 양곡상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사용된 신조어입니다. 조선시대 시장에서 쌀장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곡물 거래는 시장의 중심 기능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상인을 부르던 이름은 1번 소고기장, 2번 육장상, 3번 고기꾼, 4번 육전. 육전은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던 점포로 당시 시장의 중요한 음식 점포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고기를 자주 먹지는 못했지만 제사나 특별한 날에는 시장에서 고기를 구매했으며 양반가나 관직자들은 더 자주 육전을 이용했습니다. 오늘날의 정육점과 같은 역할을 했던 전통시장의 중요한 상점입니다. 조선시대 시장에서 약재와 한약을 판매하고 조제하던 점포를 부르던 이름은 1번 한약상, 2번 의약점, 3번 약 만드는 곳, 4번 약전. 약전은 약초, 한약재, 한약 등을 판매하고 고객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던 점포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약전이 시장의 중요한 시설이 되었으며 약사, 약을 파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지식과 신뢰를 요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현대의 약국과 동일한 역할을 했으며 당시 사람들의 건강과 질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상인을 부르던 일반적인 이름은 무엇입니까? 1번 어주, 2번 물주, 3번 해주, 4번 수주.
어주는 생선을 판매하는 상인을 가리키는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신선도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에 생선을 사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한편 내륙 지역의 시장에서는 생선이 매우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어주가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면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참고로 해주는 해산물 전반을 다루는 상인을 뜻하는 더 넓은 범주의 용어이므로 생선만 취급하는 어주와는 구별됩니다. 조선시대 시장에서 거래되던 물건 중 젓갈을 파는 상인을 부르던 이름은 1번 생선장수, 2번 어물전 상인, 3번 염장인, 4번 염정꾼. 젓갈과 생선, 해산물을 파는 상인의 점포를 어물전이라 불렀고 이곳에서 일하는 상인을 어물전 상인이라 부르는 것이 정식 명칭입니다. 염정꾼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며 염장인은 음식을 염장하는 방식에 관여하는 사람을 뜻하므로 구분됩니다. 조선시대 시장의 물품 분류와 상인 직구는 현재의 시장 분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장씨가 발달하던 지역으로 특히 강을 중심으로 번성한 포구시장이 가장 많던 지역은 1번 충청 지역 금강 유역, 2번 호남 지역 영산강 유역, 3번 경기 지역 한강 유역, 4번 영남 지역 낙동강 유역. 조선시대 장씨 발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한강 유역의 경기 지역에 포구시장이 가장 활발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까운 한강 포구들은 물자 수송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시장으로 발전했고 이는 한양 경제권의 확대와 직결되었습니다. 영남 지역의 낙동강, 호남의 영산강 등도 중요한 상업로였지만 장씨의 규모와 개수에서 한강 유역이 앞섰으며 이는 조선의 정치적 중심이 한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엿과 설탕 같은 음식을 파는 상인을 지칭하던 말은 1번 과자장수, 2번 사탕장수, 3번 엿장수, 4번 주막꾼. 엿장수는 엿, 조청, 설탕 같은 감미료와 관련 음식을 판매하는 상인을 전통적으로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이들은 시장뿐 아니라 거리에서 엿을 만들어 팔기도 했으며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사탕장수는 근대 이후 외래 개념인 사탕 판매인을 부르는 표현이므로 구분됩니다. 엿장수는 조선시대부터 시장과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역사에서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한 시대는 언제입니까? 1번 한말 개항기, 2번 조선시대, 3번 고려시대, 4번 삼국시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장시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16, 17세기의 인구 증가와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으로 정기시장인 장시가 전국 곳곳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시장이 있었지만 규모와 체계성에서 조선시대 장시가 훨씬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 형성된 많은 장시들이 현재의 전통시장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통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상인을 부르던 이름은 무엇입니까? 1번 어물전, 2번 물고기파리, 3번 생선꾼, 4번 해산물상. 어물전은 조선시대부터 생선과 해산물을 판매하던 점포의 이름으로 어물이라는 말 자체가 생선이나 해산물을 의미했습니다. 이 용어는 육전, 고깃집, 이나 채소전과 같은 맥락에서 상점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에도 어물전이라는 상호명이 남아있어 전통시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날이 정해지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 여러 시장이 돌아가며 열리는 방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1번 분산장터, 2번 순환장제, 3번 정기시장제, 4번 5일장 체계.
5일장은 5일마다 또는 10일마다 정해진 날에만 열리는 장터를 의미하며 이런 체계로 인해 같은 지역의 여러 마을들이 각각 다른 날에 시장을 열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마을은 2일, B마을은 7일, C마을은 12일에 열리는 식으로 순환하면서 장꾼들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장을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체계는 조선시대부터 발전하여 근대까지 우리나라 시장 문화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소금과 간장 같은 양념류를 파는 상인을 일반적으로 부르던 표현은 1번 간장전, 2번 양념꾼, 3번 염장상, 4번 맛상. 간장전은 간장, 소금, 된장, 젓갈 등 양념류와 발효식품을 판매하던 점포로 조선시대부터 시장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간장은 한국 음식의 기본이 되는 필수 양념이었기 때문에 점포, 위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가정에서는 직접 간장을 담그기도 했지만 상품으로 구매하는 것도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전통시장에서 양초와 기름 등을 파는 상인을 부르던 이름은 1번 불꾼, 2번 기름전, 3번 초 만드느니, 4번 유장전. 유장전은 기름과 양초를 판매하던 점포로 유는 기름을 뜻하고 장은 점포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등불이 중요한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기름과 양초를 파는 가게가 시장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당시 양초는 주로 우지, 소기름, 나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일반 백성부터 양반 가정까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오일장이 가장 발달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1번 호남 지역, 2번 영남 지역, 3번 서해안 지역, 4번 강원산지. 호남 지역, 특히 전라도는 평야가 넓고 인구가 많아 오일장이 가장 활발하게 발전했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등의 강이 흐르고 교통로가 발달한 호남 지역은 장꾼들이 다니기에 좋았으며 농산물이 풍부해 시장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전주의 전북도청 근처, 남원, 진안 등에서 전통 오일장이 열리고 있어 이 지역의 시장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에서 3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터를 특별히 부르던 이름은 무엇입니까? 1번 삼시장, 2번 정기장, 3번 삼일장, 4번 주기장. 삼일장은 3일마다 열리는 오일장의 한 형태로 같은 지역 내 여러 마을이 돌아가며 장을 열 때 각 장터가 3일 간격으로 운영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정기장은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을 뜻하므로 3일장과는 다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복수의 장을 연계한 장날체계는 유통망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광범위한 지역의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장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한 지혜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 중 같은 지역 내에서 여러 시장이 돌아가며 열리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1번 순회장, 2번 순환장, 3번 고정장, 4번 연쇄장. 순회장은 한 지역의 여러 마을에서 정해진 날짜에 따라 차례대로 열리는 장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일은 A마을, 4일은 B마을, 7일은 C마을에서 열리는 방식입니다. 이와 달리 고정장은 같은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을 뜻합니다. 이러한 순회장 시스템은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의 각 마을 주민들이 걷거나 물건을 나르기 편한 거리에서 정기적으로 장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한 매우 실용적인 제도였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떡과 한과를 파는 점포를 전통적으로 부르던 이름은 1번 떡가게, 2번 삼병소, 3번 다과점, 4번 과자점. 삼병소는 조선시대의 떡, 한과, 전과 등을 만들어 팔던 가게를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다과점은 근대에 들어오면서 생긴 신조어이며 과자점은 과자 전반을 파는 현대식 표현입니다. 삼병소는 특히 명절이나 제사 때 수요가 많았으며 시장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용어는 현대에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조선시대 문헌에 자주 등장합니다. 조선시대 시장 통제관리인 주야금령 이주로 감시했던 상인의 행위는 1번 짐짓 물품 숨김, 2번 무허가 시장 개설, 3번 정량 미달 판매, 4번 고가격 책정. 주야금령은 조선시대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감시하던 관리자로 특히 상인들이 정해진 용량을 채우지 않고 물건을 파는 것을 엄격하게 단속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도량형 표준화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저울과 대 같은 측정 도구의 기준이 지역마다 달랐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고 감시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주요 행정 업무였습니다. 이는 현대의 계량 기준 검사 제도의 역사적 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시장에서 가축의 가죽을 처리하여 만드는 상품을 취급하던 가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1번 피장, 2번 짐생점, 3번 무두질점, 4번 가죽점. 피장은 조선시대 시장에서 가죽을 다루는 가게를 지칭하던 전문 용어입니다. 피는 가죽을 의미하며 여기서 신발, 옷감, 그릇 같은 다양한 생활용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무두질점은 근대식 표현이며 짐생점은 실제 역사 기록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피장은 시장에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으로 대우받았으며 이들 상인은 상당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시장에서 종이를 만들거나 파는 상인과 가게를 부르던 명칭은 1번 조지소, 2번 지소, 3번 종이점, 4번 백지점. 지소는 조선시대 시장에서 종이를 만들거나 판매하던 가게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한지는 조선시대 중요한 산업 제품이었고 지소에서는 다양한 품질의 종이를 취급했습니다. 백지점은 한지의 특정 종류를 파는 점포를 의미하기도 했으나 지소가 더 일반적인 명칭이었습니다. 한지는 문화와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중요한 거래 품목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시장에서 쌀의 무게를 재거나 검사하던 관리를 부르던 이름은 1번 곡물리, 2번 쌀감시원, 3번 미색전, 4번 곡물관. 곡물리는 시장에서 쌀과 곡물의 거래를 감시하고 무게를 검증하던 관리직으로 공정한 거래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식적인 직책으로 시장의 질서 유지와 백성의 이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쌀은 가장 중요한 거래 물품이었기 때문에 이를 전담하는 관리자가 따로 배치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시장에서 신발, 집신, 가죽신을 만들거나 수리하던 상인을 부르던 이름은 1번 신 만드느니, 2번 화장전, 3번 해장전, 4번 신발공. 화장전은 신발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며 수리하던 점포로 화는 신발을 뜻하는 한자이며 장은 점포를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집신부터 가죽 신발까지 다양한 신발류가 거래되었으며 신발을 직접 만드는 장인과 판매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발은 위류만큼 중요한 생활용품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시장에서 배와 선배를 짜거나 판매하던 상인을 부르던 이름은 1번 삼장전, 2번 직조상, 3번 천 만드느니, 4번 포전. 포전은 삼배, 모시, 명주 등의 천을 제조하고 판매하던 점포로 포는 포목, 천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의류와 생활용품의 대부분이 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포전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상점이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삼배 생산지로 유명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천이 전국 시장으로 유통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에서 쌀을 팔지 않고도 되는 대신 세금으로 내야 하는 특별한 점포를 뭐라고 부릅니까? 1번 면역점, 2번 세면전, 3번 면세전, 4번 공납점. 면역점은 특정 관계자나 신분에게 부여된 특권으로 세금 납부를 면제받던 점포를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 관련자나 특정 신분의 사람들이 시장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할 수 있는 특권을 받기도 했는데 이러한 점포를 면역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신분사회의 특권 체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일반 상인과의 차등 대우가 시장 체계에도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시장의 물가를 조절하고 부정거래를 감시하던 시장관리관료의 일반적인 명칭은 1번 장관리사, 2번 금난전, 3번 시장청, 4번 시전. 시전은 단순한 점포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국가기관이자 그곳에 소속된 관리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의 시전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점포로 시가, 시장 가격을 조절하고 상인들의 부정거래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질서 유지와 백성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조선시대 시장에서 쌀과 곡물을 양질하고 검사하던 관리를 부르던 이름은 무엇입니까? 1번 곡두, 2번 가두, 3번 미주, 4번 포두. 포두는 조선시대 시장에서 쌀과 곡물의 무게를 재고 품질을 검사하던 관리직으로 시장 내에서 공정한 거래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참고로 미주는 혼치미를 파는 상인을 뜻하고 곡두는 실제 존재하지 않던 호칭입니다. 포두는 단순히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거래를 적발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당시 시장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시장에서 배와 삼배 같은 직물을 짜거나 판매하던 상인을 부르던 이름은 무엇입니까? 1번 포상, 2번 마주, 3번 칠상, 4번 견주. 마주는 마섬유를 다루거나 마로 만든 삼배 같은 직물을 판매하던 상인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의류뿐 아니라 생활용품의 대부분이 직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주는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상인 집단이었습니다. 포상은 일반적인 배를 파는 상인을 뜻하고 견주는 견사를 다루는 상인이므로 마주와는 구별됩니다. 마주가 판매하던 상품들은 주로 농촌에서 필수적인 생활용품이었기 때문에 시골 장터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시장에서 신발, 집신, 가죽신을 만들거나 수리하던 상인을 부르던 이름은 무엇입니까? 1번 해주, 2번 해공, 3번 구주, 4번 화주. 해주는 신발과 집신, 가죽신 등 발에 신는 물품을 제작하거나 수리하던 상인을 지칭했습니다. 당시에는 신발을 제조하고 수리하는 일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했기 때문에 해주는 상당히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춘 장인층이었습니다. 화주는 화장품이나 염료를 다루는 상인이므로 해주와는 전혀 다른 직종입니다. 흥미롭게도 해주 같은 수공업자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도시 내 길드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기술력은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받았습니다.